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도쿄 한일 정상회담 현장, 취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한국 기자들이 머물고 있는 코리아 프레스센터가 있는 곳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1박 2일간의 아주 숨가쁘고 빠른 외교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 일정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는 표현이 좀 적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대통령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련 내용은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어제 굉장히 중요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합의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공동선언문 발표 그리고 또 공동기자회견문 발표, 이것도 사실은 17년 만에 된 것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큰 회담 결과여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원래대로라면 아마 어제 저녁에 했어야 하는데 만찬 친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다 본 후에 그 외교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종합하다 보니 너무 늦어지고, 그리고 또 어제 새벽부터 출발해서 오고 그래서 밤이 늦어져서 아마도 이제 오늘 오전 8시 30분으로 원래는 이제 어제 저녁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좀 바꿔가지고 오늘 오전으로 브리핑 시간을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상당히 많은 뜨거운 그 일종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댓글창이 매우 뜨거운데요. 예, 저희가 어제 실시간으로 심층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간의 맥락, 그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다 취재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밤사이에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일본 현지에 계신 전문가,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일본학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낮 12시에 일본에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정진 쯔다주쿠 제가 일본말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쯔다주쿠 대학교의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모셔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을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 해설해 드리는 인터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안보실장 브리핑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쭉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어제 그 설명을 드렸지만, 4시 54분에 대통령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해서 4시 55분부터 소인수 회담이 시작이 됐고, 5시 57분에 소인수 회담이 종료가 됐고, 오후 6시부터 확대 회담, 그러니까 소인수 회담은 대통령 양국의 정상 플러스 알파의 그 참모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당국자들이 모여, 당국자가 가장 적확한 표현이겠네요. 양국의 당국자들이 양쪽으로 모여서 이른바 이제 소인수, 소자를 써서 그 사람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회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대 회담을 합니다. 넓혀서. 그 회담이 1시간 정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오늘 안보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대 회담은 예정 시간보다 훌쩍 넘겨서 2시간가량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소인수 회담이 한 20분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정상 간에 어떤 나눠야 될 의제가 많기도 하고,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일 간의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약 1시간가량 동안이나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사실은 많은 의제들을 내놓고 현안 논의를 양국 정상 간에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없으면요, 금방 딱 끝나지 않습니까? 5분 만에 끝났다. 왜 5분 만에 끝났을까? 알고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1시간 정도나 길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박형광 기자 지나갔는데 네, 이따가 만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확대 회담의 이슈는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지역 현안 그러니까 한일 양국 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레벨에서 지금 제일 큰 것은 어쨌든 이제 일본도 북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큰 틀에서 보면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와 관련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그 논의를 함께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그 안보실장 브리핑 가운데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대목은 바로 이시바식 카레입니다. 이시바식 카레. 한번 먹어보고 싶죠? 이시바식 카레가 어떤 것인지. 안보실장이 이렇게 또 메뉴, 만찬 메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처음 봅니다. 대체로, 예. 박형광 기자 왔어요. 예. 앉으세요. 예, 방금 전에, 예, 마이크, 예, 같이 브리핑 할까요? 우리 박형광 기자가 오면 제가 든든합니다. 예, 마이크를 하나 더 주시면, 예,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과거사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언론 발표문에는 안 담기긴 했는데 아마 그걸 얘기를 좀 오래 했다고 하니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물론 전향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이랑도 인터뷰를 할 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 뭐 쭉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 있는 그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것, 이것은 이번에 당장 동급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인지 궁금해서 추가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있는 브리핑 룸에 있는 기자들 중에 장윤호 선배가 제일 열심히 해요. 진짜. 박형광 지금 중요한 브리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아베 담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베가 했던 70년 이제 과거사 더 이상 우리 언급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도 이제 그만하면 됐어.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우린 더 이상 말 안 해. 이게 이제 아베 기시다로 이어져 왔던 그 70년 역사 담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간나오또 회담 담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나오또 담화에서는 김대중 오부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 사죄 이런 걸 하는 건데 양국이 그래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기시다 때 했었던 아베 노선을 버리고 그리고 이 이시바는 중도 리버럴 정치 노선이니까 김대중 오부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그 비교적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본 사회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한국보다 더 악마화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한국의 트럼프는 사실은 좋은 표현, 귀여운 표현이고 거의 인간 말종 수준으로 비난의 정도가 국내 어떤 극우 유튜버들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일본 언론들이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재명 이른바 반일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이 와서 이런 정도로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하고 예. 그리고 기존의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라고 신뢰를 구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냐면
당장의 그 격한 워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과거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수구일을 했고 이 수구일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올해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돼서 뭐 9월에 유엔 총회, 그 다음에 뭐 10월에 경주 에이펙 뭐 여러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가 60주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 상당한 진전된 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조찬 밥 먹었어요, 아침에? 저 밥 안 먹었습니다. 자느라고. 이제 조찬장에서도 취재했어요. 조찬장에서도 막 그러니까요. 취재했더니 당국자들이 막 싫어해요. 피해요. 아,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세요? 막 이러는데 그 당국자들은, 한국의 당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의 굉장히 우익적인 그 언론 지형에서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센 워딩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뢰 구축을 통해서 향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당한 기반을 쌓았다. 그 점에서 평가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또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 기본 평가에 대해서만 그 연연하지 말고 그 좀 어떤 그런 디테일, 김대중 오부치로부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거에 좀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핵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그 이시바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워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기정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윤석열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반도. 그렇죠. 예. 우리까지 이 한반도 비핵화한다.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 때 워딩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들어갔죠? 일본 네.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로 네. 하고 싶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로 가야겠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으로 가겠다라는 기본 노선이 깔린 거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주기적인 표현인 것이고 이것 또한 윤석열 기시다 이전으로 우리의 그 평화의 시계를 돌려놓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노이 노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을 위한 기틀을 이시바 하고 한일 파트너십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 이것을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그러면 미국에 갔을 때도 유효한 굉장히 수단인- 유효한 수단인 그렇죠. 거죠. 아니 예. 트럼프 너 맞아요. 그 노벨상 받고 싶지 않아? 받아야지. 노벨 평화상. 트럼프 내가 노벨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 예. 예, 이시바하고 우리가 손잡고 트럼프 노벨 평화상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밑자를 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층적인 다양한 취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사실 저는 앞만 봐도 네. 과거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가 없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우리가 도대체 일본은 그 반잔을 언제 채우는 거냐. 3년 내내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도 들이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본 수산물 개방 압력도 막 받고 있고 물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예. 버티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일본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 그 니네들의 반잔은 언제 채우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제는 좀 다소 그 격분한 가운데 브리핑을 했다가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네. 국내의 어떤 여론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대놓고 뭔가를 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분석하신 거를 토대로 보면은 이시바 총리도 되게 숨겨놓은 거죠. 맞아요. 우리도 카드를. 줬다. 네. 주고 받은 게 있다. 근데 그걸 좀 숨겨져 있어서 저희가 네. 가시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서 선배가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게 아주 유효하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 이재명, 이시바 이재명 사이에 뭔가 빅픽처가 있는 거 아닌가, 아시아 그렇죠. 태평양에. 예. 그러니까 원래 화두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차관 전략 대화를 개설한다거나 저출산 고령 사회, 그다음에 뭐 농업 문제, 지방 균형 발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러니까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어떤 그 단위별로 어떤 위원회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봄직하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뢰 구축이 중요한데 그 신뢰 구축의 토대를 요미우리로 놨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요미우리에서 한 거야? 라고 비판을 제가 초범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세게 하셨죠.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에다가 일본 국내에다가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 것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설득이 안 되면 이게 그러니까 공중전은 가능하나 그렇죠. 예. 실제 이제 지상전은 불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간의 협력은 되지만 일본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무언가를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양국 간에. 그런 것 그게 같습니다. 되려면은 일본의 사정도 잘 고려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정확하게 반영된 어떤 이번 순방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만찬 메뉴를 엄청 길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나 했더니 이시바 총리가 대학 반찬 메뉴 아까 4년간 설명할 때 약간 한숨 쉬는데 뭘 이렇게 만찬을 길게 얘기하나 그쵸, 안보실장이 예. 근데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시바 총리가 대학 4년간 카레를 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카레를 좋아해서 이시바식 카레가 그 인터넷에도 나와 네, 네, 있다고 네. 합니다.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시바식 카레가 어떤 건지 점심에 우리가 검색 한번 이시바식 해보겠습니다. 카레를 한번 검색을 해서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배려했어요. 안동 소주, 그 다음에 안동 찜닭, 예. 그 다음에 한국식 장어구이. 이거 못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저도 이게 아마 약간 퓨전 김치? 요리 같은 것 아, 같아요. 퓨전 요리구나. 김치를 고명처럼 올려줬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안동이 2번이나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게 되게 배려 깊은 아니, 세 사려 번이에요. 깊다. 안동 관광 명소도 있어요. 그렇죠. 되게 사려 깊은 어떤 예, 처사다라고 예, 좀 예. 느껴지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수 쪽 고향인 것이 그러니까 안동이 되게 보수에 강한 맞아요, 곳인데 맞아요. 그곳 출신이라는 것이 많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또 배려를 해서 이게 또 부각이 되라. 너 오. 통합의 정치로 가라. 너도 국내에 할 말이 있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는 그렇구나. 그런 메시지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한국의 진보 대통령, 반일 대통령 이렇게 막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 안동 출신이야 그렇죠. 라는 네. 것을 일본 사회에 좀 이렇게 각인시키기 네.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다.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복숭아 좋아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박형광 기자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 일본에서 알고 백도를 예, 일본의 오카야마산 네. 먹어보고 싶네. 말랑말랑한 복숭아겠죠? 말랑말랑한 거래요? 백도라고 하니까. 백도. 예. 오카야마산 백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숭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미리 그 이제 정보 취합을 했겠죠. 그래서 대단한 정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몰랐는데. 진짜. 몰랐어요. 우리 그냥 주는 대로 드실 줄 알았더니 아니다. 백도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친교 시간 끝난 다음에 일본식 다다미 방으로 가가지고 네네. 부부동반 또 만찬 후 회동을 또 가졌다고 해요. 식후주. 식후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술을 한 잔 더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네. 네. 간단했을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술을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잘 드시는 걸로. 그때 조국 대표하고도 백주, 그거 되게 독하거든요. 네네네. 백주를 각일병을 하면 각일병 쉽지 않습니다. 어. 파이지오가 이게 은근히 세기 때문에 40도, 50도가 되는 술을 각일병을 했다.
700ml를 쉬운 일이 아니다.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술 술을 세신 세신 분이군요. 분이다라는 거고요. 오늘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알게 됐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비판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김대중 오부치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로부터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 일본에 돈 바라는 거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그렇죠. 하고 니네 야스쿠니 A급 전범들 삽사돼 있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매번 그렇게 또 그렇게 8.15 때 광복절에 그렇게 A급 전범들한테 A급 전범들은 와서 분사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따로 예, 따로. 분사해서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 그 어떤 그 피해자들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올해 한일협정 60주년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브리핑 내용 가운데 우리 박경관 기자가 가장 주목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과거사 문제가 어떤 내용을 좀 얘기를 했을까. 왜냐면 발표문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네. 얘기를 하긴 했나라는 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아까 안보실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네. 그게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서 얘기할 때. 네. 왜냐면 그 문제를 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빅피처.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아마 그거는 외교적으로 지금 당장 공개하기 힘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전 미국과도 좀 연결되어 그렇죠. 있다라고 봐요. 예, 예, 네,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이 음. 어떤 속내를 다 들키고 협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걸 말하지 않는 것 같다. 네. 다만 저는 좀 주목했던 부분은 10월에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에서 네, 네, 네. 뭔가 우리 협상을 더 잘 진전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안보실장 브리핑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게 본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한미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한 전략적 소통도 상당히 많았다라면서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에 할애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니네 내일 미국 가는데 한국 팀 네. 미국 가는데 내가 먼저 가서 트럼프 만났거든. 근데 좀 알려줄게. 트럼프가 이런 게 있어. 내가 알려줄게. 니네 이렇게 하면은 미국한테 당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알려줄게. 라고 좀 약간 그 도움을 쪽집게 과외를 해준 거죠. 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 반만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들 알죠. 얘기 듣고 그냥 받았으면 안 되고 반드시 크로스 체크. 그럼요. 예, 크로스 체크를 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현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본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미국이 마스가 물론 이제 조선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우리가 돈을 3,500불 낸다고 그랬잖아. 네. 그게 우리 국력에 그 정도면 오케이 한 거야. 이제 이런 설명 해석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미국 가기 전에 이시바로부터 상당한 팁. 물론 그거는 확인해 주지 않아요. 네. 양국 정부가 절대로 확인해 줄 수도 없고 확인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새로운 한일 협력의 단초가 열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후 세대가 대체로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역사 교육이 진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참 역사 교육을 열심히 그렇죠. 일본에는 그 근현대사 부분이 뒤편에 배치돼 있어서 이렇게 그 교육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우기가 힘들다고 하다가 만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 양국 간에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역사 교육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20대 보수화 이런 걸 걱정했지만
그래도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20대가 제일 먼저 거리에 나와서 맞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젊은이들도 많이 이제 달라지는데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현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자살률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 자살률도 그 OECD 3위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일본도. 그래서 네네. 일본도 자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저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자살률이 OECD 1위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좀 했다 그러는데 예, 정확하게 어떤 협의체가 나올지.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협의체가 나오든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양국 간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네네. 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속보로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라고 댓글창에 그런가요? 예,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윤성 기자님, 박형광 기자님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차게 화이팅입니다. 라고 얘기를. 목소리도 굿, 얼굴도 참 믿음직한. 고맙습니다. 네, 이 시바는 친한이라 밀어줘야지 얻을 게 많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시바가 지한파이기도 하고 친한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 정치 지형에서 지금 그 극우 노선인 아베파, 기시다파와 전혀 다른 정치 노선을 걷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중도 리버럴까지만이라도 일본 정치가 와준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함께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장윤석 기자님 욕하면서 이 방송을 보내 알바비는 받아야지. 예, 비판이 많네요. 예, 비판이 많은데 기자들의 취재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한 공론의 장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언론인들에게 예. 비판을 해주시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시라. 우리가 그러면 달게 받고 반영하겠다 정책에. 네. 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국익에 관련된 것과 더 나은 국익을 얻어와라. 네. 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하는 지점도 있을 거다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국내 우리가 또 여기 동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 현안을 조금 안 다루게 되는데 지금 더 센 상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지금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습니다. 됐네요. 예. 박수 한번 치면 어때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게요. 예, 쌍용자동차. 정말 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진짜 사장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교섭조차 못하는 노동 환경,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원하청 간의 계급,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게 취급받는 이런 문제들도 조금 앞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노동 쪽 관련해서 저도 전문 분야거든요. 네, 네. 박형광 노동 전문이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야.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 자체도 사실 네. 제가 울산 동구라는 게 노동자의 도시에서 컸구나. 자랐기 네. 때문에 그 많은 농성들과 시위들을 보면서 어떤 컸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예. 노동법 통과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한테도. 예. 네. 야, 진짜 이 노란봉투법이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인터뷰를 하는데 원래 처음 상정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법으로 바뀌었죠. 예. 바뀌면서 이거 뭐지 대양당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제가 지금 김영훈 장관 인터뷰를 했는데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첫 말씀이 20년 기다렸는데 2주 정도 더 기다리는 것은 뭐 일도 아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울림이 큰 거예요. 와닿네요. 네, 네. 묵직한 게 그러니까 한 덩이가 탁 와닿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공농성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걸.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울컥하는데. 그러니까 예. 기자들도 이런데 현장에 계신 노동자분들께서 얼마나 이게 수건 사업이었습니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그 스스로 몸을 철장에 가두고 했던 그쵸. 그 시위. 더 이상 손배 가압류
월급이 300, 200만 원인데 막 무슨 200억, 300억씩 그렇죠. 네. 손배 가압류 걸고 살라는 거예요, 죽을라. 네, 그렇죠. 여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노동법이라는 게 파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손배를 걸지 못하게, 그러니까 네. 물론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원천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 사정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 네네네. 그리고 파업이라는 것이 사실 원래가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게 파업이에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그 법이 보장해놨던 것들인데 예, 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법의 취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네. 그 법의 취지를 잘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노조들이 뭐 자유이용권 받는 거 아니냐 파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격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이런 방송 너무 좋습니다. 현장감이 느껴져서 신선하네요. 방송 감사. 저희가 지금요, 호텔 로비 복도에. 자, 지하 1층에 여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막. 에스컬레이터 보이시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 국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쓴소리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부가 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런 댓글은 되게 응원이 됩니다. 되네. 응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비판 담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럼요. 쓴소리를 먹고 자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 없는 비난. 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사실에 기반해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비판한다고 댓글창에 기레기 막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함께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질문에 그 나비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건강한 한국 사회, 한국의 그 어떤 집단지성의 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저희 그 기자들이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라고. 네. 자,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네, 박형광 기자님 응원합니다. 네, 봉투법 짝짝짝 두 분 너무 좋아. 실시간 현장 방송 맞습니다. 네, 고생 많아요. 어느 호텔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고생 많아요. 어느 호텔 하셨는데 기자단이 이게 묶는 숙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 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한 번에 잡고 저희가 다 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시설을 이제 이게 정상회담 취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해서 현지 스태프들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 밥은 그렇게 그래요? 아침 별로였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일본에 맛있는 거 많잖아요. 면 막 이런 거 이게 훨씬 맛있는 게 바깥의 식당이 훨씬 맛있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쓴소리도 해야죠.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쓴소리 안 듣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비판에 무감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딱 한 사람만 보는데 사실은요, 이재명 대통령 계시지만 주변에 있는 관료들은 윤석열 때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이전 정부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료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그 똑같은 패턴의 그렇죠. 일들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각심을 주는 게 바로 저널리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안보실장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딱 긴장하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좋은 반응을 받으니까 한국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쓴소리를 듣네. 약간 이제 이런 서운함도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상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정부가 혹시 놓친 것은 없나?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너무 많이 좀 봐준 건 아닌가? 우리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언론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건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던지고 정부가 받으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큰 비용을 치르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많이 치르셨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예.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번 취재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네. 예, 상당히 많이 배우고. 어떤 걸 배우셨나요, 선배? 역시 현장에 오니까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한국에 있을 때는 전문가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선생님 저 지금 동경입니다.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그 바쁜 교수님들이 바로 연락 받으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 어허.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희가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활동가들 인터뷰도 했는데, 아주 뜨거운 여름이지만 저렇게 현장에서 그 바다를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활동가들이 또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갔던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나름. 왜냐면은 그 저희가 오지 않았으면 그 현장은 그냥 아무것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되는 현장인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마이크를 한번 대줄 수 있었다. 네.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것이 예. 기자로서는 좀 뿌듯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박형광 기자 아니었으면 그냥 놓칠 뻔했어요. 아닙니다. 예. 자,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장취재 좋습니다. 너무 좋아 구독 알람 무료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랑입니다. 녹스님 해주셨고요. 노미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대신에 질문들을 던져주시는 기자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노미님이 뉴욕에 계신가요? 저희 애청자분인데, 하여간 해외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해외에 계시는 애청자분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쓴소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물잔을 채웠네 안 채웠네 이러려고 겨울에 응원봉을 들었냐는 등 비아냥이 되니 꼴보기가 싫지 우울해서 승용을 찾듯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 물컵 반잔의 논리는 윤석열 때 너무 유명했는데 3년 내내 우리가 채우지 못했어서 이번 회담에서 일정 정도 일본으로부터 어떤 받아내는 게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반전 포인트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질문을 했었는데 좀 불쾌하셨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기자들이 원래 이게 좀 네. 응원받는 입장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자가 욕먹는 어디든 직업이에요. 욕먹는 직업이에요. 욕먹는 직업이에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기자들이 욕 먹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정치인들만큼의 무슨 뭐 권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서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 되고. 욕하셔도 되니까 많이 들어와서 봐주세요. 그게 좋을 것 야, 같습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 그럼요.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욕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욕 그만 먹고 싶어요. 네, 자 저희들이요 오늘 일정 아마 오전 일정 또 이제 정오 일정까지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정 다 종합을 해서 낮 12시에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낮 12시에 저희가 인터뷰로 모실 분은 박정진 쯔다주쿠 대학교의 국제관계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그때도 같이 해요, 박형광 기자님. 좋습니다. 네, 그때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함께 해주셔서 일요일 아침인데 교회, 성당, 절 가셔야 되는 시간에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네.